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네오마인드의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34살의 천재 CEO였던 남편 에단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상상조차 못했죠.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우리 가족의 기적이 시작될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남편 에단 밀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천재였습니다. MIT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27살에 자신의 회사 네오마인드를 창업했죠. 에단이 개발 중이던 뉴로링크 AI는 인간의 뇌처럼 사고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열광했고 포브스지 표지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어. 에단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새벽에도 코딩을 하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봤죠. 지치지 않는 열정,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불가능을 믿지 않는 의지. 그것이 에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2023년 봄,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회사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었고 뉴로링크 AI의 베타 버전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4월의 어느 날, 에단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에단에게 물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어제 늦게까지 발표 자료 준비했잖아.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에단이 미팅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에단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밀러 부인, 남편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토마스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어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렸죠. 에단은 여러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아침 토마스 박사가 진단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비우성 심근병증입니다. 생소한 병명이었어요. 토마스 박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에단 씨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고 유감스럽게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 방법이 있겠죠.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토마스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는 박사의 눈빛에서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어요. 얼마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현재 상태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34살의 천재,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바꾸려던 남편이 이제 겨우 6개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단에게 진단 결과를 알려야 했죠. 그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뭐래? 에단이 물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죠. 비우성 심근병증, 6개월에서 1년. 에단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처음 봤어요. 아직 뉴로링크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에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일생일대의 작품을, 세상을 바꿀 AI를. 며칠 후 에단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진단 결과를 부정하듯이 더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몸은 그를 배신했어요. 점점 숨이 가빠지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네오마인드의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에단은 CEO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죠.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프로젝트는 지연되었습니다. 내가 완성할 거야. 에단은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도 반드시 뉴로링크를 세상에 내놓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에단의 몸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고 약물 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의사들의 결론은 같았죠.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보스턴, 클리블랜드, 휴스턴, 미국 최고의 의료센터에서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에단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약속해, 엘리자베스. 어느 밤 에단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떠나도 뉴로링크는 반드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줘. 그게 내 유산이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어딘가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심 저도 불안했어요.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에단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천재 CEO의 몰락, 세상을 바꾸려던 꿈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전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에단의 병 진단 이후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해답을 주지 못했으니 이젠 해외로 눈을 돌릴 차례였죠. 희망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어요. 스위스 추리히의 심장 전문 클리닉이 이때 비후성 심근병증 연구의 최전선이라고. 에단은 여전히 투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으로 전 세계 의료시설을 검색하며 가능성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죠. 숨이 차서 잠시 쉬어야 했고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에단은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했죠. 한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당당히 연설하던 천재 CEO가 이제는 산소 호흡기 없이는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된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취리히의 심장 클리닉은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빛나는 장비들, 세계적인 의사들. 하지만 이틀간의 검사 후 쿠퍼 교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진단이 정확합니다.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 있지만 쿠퍼 교수는 말을 고르며 신중하게 말했어요. 성공률이 매우 낮고 에단 씨의 경우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패였죠. 그곳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독일 베를린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런던, 파리, 토론토. 한 달 동안 저희는 대륙을 넘나들며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심장 이식이 가능하지만 에단 씨의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들은 말은 비슷했어요. 에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한밤중 도쿄의 호텔방에서 에단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호텔 로비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죠. 에단은 도쿄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여행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밀러 씨, 귀하의 심장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나카무라 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에단의 시간이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단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너무나 차갑고 약했습니다. 미안해, 엘리자베스.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은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린 함께잖아.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에서도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에단의 상태는 더 빠르게 나빠졌어요. 회사 일은 부득이하게 부사장인 마이클에게 맡겼고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에단, 약 먹을 시간이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수많은 약들을 챙기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에단은 점점 침대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랩톱으로 일하는 것조차 힘겨워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뉴로링크 AI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완성할 수 있을 텐데. 에단의 중얼거림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때는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천재가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된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에단,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내일 다시 시작하자. 내일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 엘리자베스.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려는 에단의 모습에서 강인함을 느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비전을 놓지 않는 의지. 그것이 제가 사랑한 에단의 모습이었죠. 발병 3개월째 저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인 제니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니퍼는 국제의료저널의 에디터였죠. 엘리자베스, 혹시 한국 의료진을 접촉해봤니? 한국? 아니, 아직. 최근 우리 저널에 실린 연구 중에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의 한지원 박사팀이 비후성 심근병증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대. 아직 정식 발표 전이라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니퍼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감히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한지원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 줄기세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식인데 이론적으로는 심장 근육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몇몇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한국, 서울대학교병원, 한지원 박사.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영어로 된 자료는 더욱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에단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또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니퍼의 도움으로 한지원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단의 상태, 그동안의 치료 이력, 모든 검사 결과를 첨부했죠.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한지원 박사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단 씨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어렵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 직접 오실 수 있다면 자세한 검사 후 치료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메일을 에단에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눈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거기서 심장 치료를 받는다고? 에단은 의아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없는 치료법이 한국에 있을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죠. 실리콘밸리의 천재 CEO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적으로는 알았지만 의료 측면에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삼성과 현대 정도만 알고 있었죠. 가볼 가치는 있어. 지금까지 모든 곳을 다 가봤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에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지구 끝이라도 가야 한다면 가겠어.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 낯선 언어. 하지만 그곳에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에단의 상태를 감안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했어요. 제니퍼는 한국 의료 통역사를 소개해 주었고 숙소와 병원 이동 계획도 세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에단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엘리자베스, 만약 한국에서도 실패한다면 그땐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지 말자. 남은 시간은 그냥 집에서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에단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마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제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의사에게 에단의 생명을 맡기려는 걸까요? 의심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죠. 있는 정보마저도 관광객들의 성형 수술 경험이나 피부 치료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심장 같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에단의 주치의였던 브라운 박사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브라운 박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구권 최고의 병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에단 씨 상태로 그런 장거리 비행은 위험합니다. 기내에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브라운 박사의 말은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한지원 박사의 이메일을 읽어보았어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실험적인 치료라고 했는데 에단이 그저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에단의 동료 마이클도 전화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난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 그들도 중증 질환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치료받는다고 하더라. 왜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행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단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술 분야에서 배운 게 있다면 혁신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거야. 에단이 말했어요. 누구도 애플이 전화기 시장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구글도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지. 한국의 의료 분야에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자문했습니다. 정말 가도 괜찮을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에단에게 더 큰 고통만 주는 건 아닐까? 출발 당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에단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산소통을 옆에 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매일 아침 5km를 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10m도 걷기 힘든 상태였죠.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공항 라운지에서 불안에 떨며 물었어요. 의사가 준 응급약이 있잖아. 괜찮을 거야. 에단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도전할 가치가 있어.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14시간 후 저희는 한국이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 도착할 겁니다. 비행 내내 에단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채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태양이 뜨고 지기를 반복했죠. 한국에 대해 뭐 알아? 에단이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삼성, 현대, 비빔밥, 그리고 한류. 제 대답이 빈약하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나도 그것밖에 몰라. 에단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는 거야. 서울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한지원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착 시간을 알리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물었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공항에 저희 병원 직원이 마중 나갑니다. 에단 씨를 위해 의료 이송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답장에서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첫 단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현대적인 공항, 깔끔한 시설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달랐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에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 정말로 ETA는 MILL이 하려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의 박소연이라고 소개했죠. 에단 씨, 엘리자베스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 이송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가자 하얀색 응급 이송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2명이 에단을 안전하게 차에 태웠어요. 장비도 모두 갖춰져 있었고 산소통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죠.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한지원 교수님의 지시예요. 에단 씨 상태가 위중하다고 들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서울의 첫인상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도로, 높은 빌딩들, 곳곳에 보이는 네온사인들. 낯설지만 어딘가 친근한 도시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에단이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좀 더 작고 조용한 나라일 줄 알았어. 박소연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 방문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예요.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현대적이죠. 호텔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어요. 에단의 상태가 장거리 비행으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미국의 병원들도 물론 청결하지만 이곳은 마치 첨단 기술 회사의 로비 같았어요. 반짝이는 바닥, 현대적인 디자인, 어디에서도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죠.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간간이 외국인들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지원 교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박소연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면담과 기본 검사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될 거예요. 잠시 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에단 씨, 엘리자베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한 교수의 영어는 유창했고 악센트도 거의 없었어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에단 씨 상태가 어떤가요? 비행 중에는 큰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피곤해하고 숨쉬기 힘들어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교수는 즉시 에단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맥박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의 모든 행동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기본 검사만 하고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와 치료 계획을 세울게요. 에단은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으로 한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천재 CEO로서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습관이 있었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단이 입을 열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최고 병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의문이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의학은 때로 특정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팀이 비후성 심근병증 연구에 특별히 집중해왔고 최근에 몇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어요. 한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장 MRI 영상, 그래프, 연구 결과들. 에단은 집중해서 보더니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전문가 수준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에단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의 환자에게 시도했고 8명에게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죠. 66%의 성공률이군요. 에단이 즉시 계산했어요. 네,
그리고 실패한 4명 중에서도 3명은 최소한 악화를 멈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작용도 크지 않았고요. 에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런 다음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묵묵한 대화가 오갔죠. 이게 정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까?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에단이 마침내 결정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MRI, CT,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심장 기능 분석도 할 거예요. AI요? 에단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나요? 두 사람은 갑자기 AI와 의료 기술에 관한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에단은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후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열정, 호기심, 그리고 전문성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병원 근처 호텔 방에서 에단은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생각보다 훨씬 실력 있어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해. 성공을 장담하지 않았잖아. 그럼 계속 진행해 볼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에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에단의 말처럼 희망이라는 감정이 오랜만에 제 가슴에도 다시 자리 잡았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에단의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이곳의 방식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죠.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박소연 씨가 일정표를 보여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종합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렸는데 단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한 거죠? 의아해서 물었어요. 서울대병원은 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환자분들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요. 첫 번째 검사는 최신형 MRI였습니다. 기계 자체는 미국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작동 방식이 달랐어요. 기술자는 에단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검사 중에도 계속 말을 걸며 안정감을 주었죠. 미국에서는 그냥 기계에 누우라고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서 불안했는데 여기는 달라요. 에단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CT 스캔,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어요. 각 검사 사이에 에단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도 배려해 주었죠. 심지어 특별히 준비된 영양식까지 제공했어요. 이건 심장 환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식단입니다. 한국 전통 약재와 현대 영양학을 결합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는데 맛도 꽤 좋았습니다. 에단도 오랜만에 식욕을 되찾은 듯 했어요. 오후에는 한지원 교수가 개발했다는 AI 심장 기능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특수 센서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몇 가지 움직임을 하는 간단한 검사였어요. 이 기술이 바로 저희 연구의 핵심입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어요. 심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3D로 시각화하고 AI가 이상 패턴을 분석하죠. 에단은 기술적인 설명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천재 CEO로서 그는 이런 혁신적 기술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죠. 이런 분석 방식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녁이 되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한 교수는 결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 오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단은 평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들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에단은 노트북을 켜고 한지원 교수와 서울대병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논문과 연구 자료를 읽었죠. 여기 봐. 한 교수가 5년 전에 발표한 연구야. 비후성 심근병증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했대. 미국 의학계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혁신적인 내용이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병원 회의실에서 한 교수팀과 만났습니다. 벽에는 에단의 심장 스캔 이미지들이 대형 화면으로 띄워져 있었어요. 에단 씨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저희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에단의 심장 이미지를 3D로 회전시키며 문제 지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기존 치료법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부분의 비정상적 성장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줄기세포와 특수 약물을 직접 이 부위에 주입해 심장 근육의 재생을 유도하는 겁니다. 에단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한 교수와 그의 팀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그들의 전문성에 점점 더 신뢰가 생겼습니다. 치료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줄기세포 추출, 다음은 특수 약물 주입,
마지막으로 심장 기능 회복 훈련이죠. 전체 과정은 약 3주 정도 걸립니다. 한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에단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죠. 시작합시다. 에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죠. 치료 첫날 에단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술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어요. 훨씬 정밀하고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시술을 받으려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분 마취만으로 가능하네요. 에단이 놀라워했어요. 며칠 후 줄기세포를 특수 처리한 후 심장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카테터를 통해 정확한 위치에 약물과 줄기세포를 전달하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모든 과정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찰되었고 에단은 국소마취 상태에서 의식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술 중에 한 교수가 계속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통증이 없네요.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시술 후 에단은 특별 병실로 옮겨졌어요. 방은 마치 고급 호텔 객실 같았죠. 넓은 창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고 병실 안에는 최신 모니터링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요? 웃으며 물었어요. VIP 병실입니다. 해외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 공간이에요. 박소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병실에 마련된 태블릿으로 식사 주문, 간호사 호출,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환자 중심 서비스였죠. 그날 저녁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한 교수가 직접 방문했어요. 오늘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세심하게 관찰할 예정이에요. 교수님,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직접 오셨네요. 놀라서 말했어요. 중요한 환자니까요. 에단 씨 상태가 걱정돼서요. 한 교수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심과 케어는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병실을 나서기 전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심장이 새로운 세포에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이죠. 첫 시술 후 이틀째 에단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안색이 조금 좋아졌고 숨쉬기도 전보다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효과라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것 같았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에단에게 물었죠.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가슴이 조금 덜 무거운 느낌이야.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에단은 특별 재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운동기구들과는 다른 심장 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들이 있었어요. 이건 심장 근육의 리듬을 훈련시키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재활치료사가 설명했어요. 에단은 조심스럽게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천재 CEO의 투지가 돌아오고 있었죠.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에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산소통 없이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심장 기능이 약 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한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죠. 좋은 징조죠? 희망을 담아 물었어요.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두 번째 시술을 준비해야 해요.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줄기세포 주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험도 더 크지만 효과도 클 것이라고요. 에단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어차피 돌아갈 길은 없잖아. 끝까지 가보자. 두 번째 시술 전날 에단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내일 모든 게 잘 되지 않더라도 후회는 없어. 에단이 문득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어요.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모습.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에단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단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만나. 에단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제가 속삭였죠.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3시간, 4시간.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으며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죠. 5시간째 마침내 한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술 도중 합병증이 생겼어요. 한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했고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췄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멈췄다니. 에다니. 한 교수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에단의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맙소사. 에단. 다행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다만 앞으로 수문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단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각종 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한 교수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단 씨는 강한 분이에요. 믿어주세요. 스문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한 교수와 의료팀이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에단 씨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저를 회의실로 불러 설명했어요. 심장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 임상시험 단계예요. 저희 병원에서만 개발 중인 나노 로봇 기술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한 교수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미세한 로봇이 혈관을 통해 심장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었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망설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해주세요. 제발 에단을 살려주세요. 그날 오후 세 번째 시술이 진행되었어요. 병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까지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어요. 우리도 한 교수님께 치료받았어요. 최고의 의사니까 믿으세요. 옆 병실 노부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술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한 교수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나노 로봇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약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특별히 에단의 중환자실 옆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간호사들이 배려해준 덕분이었죠. 새벽 2시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10분, 20분. 의료진들은 계속 에단의 병실에 있었어요. 마침내 한 교수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한 교수가 말했어요. 숨을 참고 최악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네,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나노 로봇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단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뜬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엘리자베스, 에단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을. 어떤 꿈이었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이 나를 고쳐주고 있었어. 놀라서 한 교수를 바라봤어요. 내 심장 속에 작은 로봇들이 있었어.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에단의 회복은 기적 같았어요. 매일매일 눈에 띄게 좋아졌죠. 산소 호흡기를 떼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2주 후 심장 기능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심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한 교수가 기쁘게 발표했어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에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제가 살게 된 건가요? 네. 에단 씨, 물론 계속 관리는 필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에단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었어. 에단이 물었어요. 항상.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순간들에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그는 알 필요가 없었죠. 그날 밤, 에단은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고 뉴로링크 AI 코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천재 CEO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에단, 그리고 그를 구한 한국의 의료 기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단은 이제 혼자서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몇 주 전만 해도 산소통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봄 햇살을 맞으며 걷고 있으니까요. 정말 꿈만 같아. 에단이 벚꽃 아래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에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에는 다시 열정이 깃들었어요. 그는 매일 조금씩 노트북으로 작업을 이어갔고 뉴로링크 AI 개발에 다시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검진 날,
한지원 교수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심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5%까지 회복되었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다는 한 교수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한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이었고, 무엇보다 에단 씨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퇴원 전날,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병원 청소부까지 에단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케어를 받다니.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에단은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지 삼성과 현대를 만드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이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 어떤 교훈이야? 물었어요. 기술도, 돈도 결국 사람을 이기지 못해.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정성. 에단이 대답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접근. 그게 날 살린 거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단은 노트북에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눈빛은 집중으로 빛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궁금해서 물었죠. 뉴로링크 AI의 핵심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원래 뉴로링크는 순수한 효율성과 속도에 초점을 맞췄어. 하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요소를 더 강화할 거야. 공감 능력, 맥락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녹여내려고 해. 귀국 후 몇 달, 에단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네오마인드의 CEO로 복귀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부재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에단의 복귀와 함께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뉴로링크 AI의 공식 출시일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대형 컨퍼런스 센터에는 전 세계 언론과 기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속도나 처리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에단이 무대 위에서 말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로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이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진정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데모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뉴로링크 AI는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보다도 인간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에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 생명을 구해준 의사들에게서 배웠죠.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성공적인 출시 파티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에단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한지원 교수님께 메일 보냈어. 우리가 개발한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정말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받은 선물을 돌려줄 차례야. 앞으로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의료 AI 개발을 돕고 싶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제 남편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바꿀 기술을 완성하고 그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새로운 심장, 그리고 새로운 인생. 에단의 두 번째 기회는 그저 개인적인 기적을 넘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알지도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죠.